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나에게는 먼 얘기 같은 노후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겠지만 나이 들어서 가난한 것은 본인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일만 열심히 한다고 모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오면 외롭고 서글픈 노후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그 길을 부모님 따라 우리도 걸어가고 있겠죠.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늙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부모님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내 새끼 요 귀한 내 새끼 요거 먹어봐라 요것도 먹어봐라 아이고 엄마 아빠는 너것만 배부르면 된다 아이고 많이 먹으래 많이 먹으래 멍청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 평생 자식들 밥 먹여줄 힘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그래. 늙으면 무슨 힘이 있는데 그래 놓고는 나이 들면 자식들 키우고 나니까 요놈의 자식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욕하고 앉았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보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인데 물어보면 못 사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유 막론하고 너희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지금의 부모처럼 자식들 배부르게 먹이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다 못해 짐승들도 새끼가 태어나 어느 정도가 되면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죽으라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만 해. 머리를 쓰고 살아야지. 머리는 폼으로 달고 사나? 그러다 재수없게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우리 가족은 아빠가 사고가 나서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울고불고 할 거잖아. 경제 공부를 어릴 때부터 하라는 얘기야. 알았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죠. 돈이 많다고 해도 요리조리 자식들에게 다 뺏기고 나면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 내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시댁 작은 아버님 장례식 날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벽에 호실마다 돌아가신 분 사진하고 나이를 적어서 걸어두었더라고요. 작은 아버님이 82이었는데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모두 95살, 98살이 넘었더라고요. 작년 막내 오빠 돌아가셨을 때도 와 요즘 전부 다 장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곳이 너무 떨어져서 왕래도 뜸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자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 애 없다. 결혼했는데 애기가 안 생겼어요. 아니다. 둘 다 결혼하기 전부터 뭐 애 생각은 없다고 하더니 진짜 안 놓고 사네. 애를 생각으로 낳나? 참 알 수 없네. 작은 아버님 떠나는 길은 많이 섭섭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렇듯 젊은 세대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고 노인들은 죽지 않으니까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한 번은 손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가정 어린이집인 줄 알았어요. 고만고만한 애들이 소파에서 뛰고 작은 방 침대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집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말 그대로 난감하네 였습니다. 또 다른 방문을 열었을 때 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장난감과 섞여 기저귀만 채워져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인형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쪼르륵 달려와서 아기를 질질 끌고 와 저희들 앞에 두면서 내 동생인데 예쁘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5명은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각 가정마다 좀 적당하게 골고루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가 자랄 때는 물론 형제 많은 집에서는 다들 그렇게 자랐겠지만 현실에서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 60세 이상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 지역에는 1,300원이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하는데 음식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1시부터 줄을 선다고 해요. 노인들이 어디서 오시는데 그렇게 많아요? 사무실에 맨날 앉아있으니까 모르지. 지하철역이나 공원, 노인복지센터 나가보소. 애들보다 노인들이 더 많은 기라. 나이 들어서 마땅하게 갈 곳도 없고 복지관에 나오면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 여기는 진짜 없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한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옷 차려입고 오지. 그럼 진짜 가난하고 한 끼가 걱정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무료 급식소 찾아가야 되죠. 없는 사람은 1,300원 또 없다카이. 요즘 젊은 사람들 월급 받아서 집 살기 힘들다고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좌절을 미리 쫙 앞당겨서 일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일 안 하면 부모 등골 안 빼면 누가 먹여주나요? 친척 중에 대학 졸업하고 5년째 백수로 노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 취직 안 하고 엄마 옆에 붙어가 살고 있나? 아이고 말도 마라. 일자리가 없단다. 힘든 일 안 하고 편한 일만 찾으니까 일할 곳이 없지. 지금 저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저 사람들은 공단에서 무슨 일을 할 것 같아? 대학 나와서 저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걔 코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왜 대학 나오면 저런 일 하면 안 된다는 법 있어? 곡괭이 들고 땅을 파봐라. 10원 한 푼 나오는지. 넌 일할 의지도 부족하고 땀 흘리는 일도 하기 싫고 땅 파보고 싶은 근성도 없는 놈이 부모 등골은 어떻게 빼먹고 사니? 그냥 나가서 죽지 이놈 새끼야. 집 한 채 가지고 자식과 감정이 상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월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퇴직 후 연금 보고 다녔고 퇴직을 하면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대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조금 주고 난 이 돈을 다 쓰고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노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들면 늙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은 계속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또 적당하게 늙으면 죽는 줄 알고 남김없이 집 팔고 논 팔아서 자식들 학교 공부시키고 결혼을 시켰는데 죽지는 않고 경제력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았을꼬.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는겨? 내 자식을 내놓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물어보려고 하면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자식이 자꾸 팔아서 달라고 하네. 옛날에도 땅 팔아서 큰 집 사서 같이 살자고 하더구만. 나는 아직 그 집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 내가 왜 이리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뭐가 궁금한데요. 퇴직금도 한꺼번에 받아서 자식들에게 다 들어가고 이제 집 하나 남았는데 얼마 안 되는 재산채도 요즘에는 힘이 들더라. 그렇다고 자식들이 생활비라도 좀 주면 되겠는데 저것도 살기가 힘든가 마땅치가 않네. 그래서 주택연금이 있다고 하던데 좀 알아보려고. 아들놈이 자꾸 집 팔든지 뭐 대출을 좀 받아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식으로 받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받아간 연금에다 이자를 붙이고 해지할 때 한꺼번에 정산하거든요. 해지할 때 집을 처분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집값보다 우리가 연금을 더 받았었고 이자가 더 높으면 돈 더 달라고는 안 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필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할 거예요.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넘으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됩니다. 집이 많은 사람은 합산가격이 공시가격으로 9억 원 밑으로면 되고요.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8명 가능할 겁니다. 아직 바뀌지는 않았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사무실에 예비 신혼부부가 방문했는데 매달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매달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월급 받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으니까 적자죠. 그럼 답을 알고 있네요. 쉽게 계산해서 월급보다 적게 쓰면 흑자잖아. 결혼 못한 딸이 우리 집에는 셋이 있는데 학생인 막내만 빼고 자기 명의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아주 즐기고 살고 있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돈의 귀중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 것 같아.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좀 멍청멍청 살았는 것을 후회하면서 딸에게는 저처럼 경제관념이 부족한 아이로 키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때 우리 집 가훈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였습니다. 용돈을 받을 때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용돈을 받을 수 있었죠. 주어진 용돈이 떨어져도 절대 보충해주지 않으니까 알아서 잘 살더라고요. 지금도 월급을 받으면 절반, 때로는 3분의 2까지 먼저 저축을 하고 생활한다고 해요. 저축이 생활화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도 하지만 최소한 돈 때문에 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든 자식들은 부모가 큰 목돈을 떡하게 가슴에 안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부모님들은 해당 사항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목돈을 자식들에게 훅 하게 넘겨줄 수 없다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가 배가 부르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얼마만큼 저축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가 결정이 납니다. 자신의 늙어가는 몸뚱아리는 자식도 아니고 오직 본인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린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노후 준비를 못한 세대라면 우리 자식들은 부모들이 그런 무모한 길을 걷게 만들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다고 해도 경제관념이 없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겁니다. 내 인생은 오늘부터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